저희 남편이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에서 실제 현실 며느리 역을 했던 말하자면 배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초등학생 1학년 아이를 키우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영화를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났었어? 문제를 한번 말해가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그 두 여성이 미묘하게 갈등하는 그 지점을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남편이. 아마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여성의 입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그 고부 갈등을 다루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그 시어머니 전화였는데, 야 너네 오늘 저녁 먹으러 와. 근데 나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먼저 가서 좀 준비 좀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놓고 그럼 뭐 얘한테 물어볼게, 일단 끊어봐, 이렇게 말을 하고 끊는데, 그 당시 부인은 만성인 상태였어요. 부인이 그 통화를 하는 남편을 이렇게 노려보는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랑 저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왜 화내 저 여자, 물어본다잖아 막 이러는 건데, 저도 정확히 같은 일을 남편이랑 겪었거든요. 제가 좀 가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안 돼요 못 가요 라고 거절하는 것보다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매끄럽게 끊을 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했을 때, 그걸 남편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건 진짜 여성의 입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의 입으로 말하고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직접 책을 쓰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를 하면 이제 주변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줘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건데, 요점을 추리면 그거예요. 너 뭐 하면 안 되고, 너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하는 여자는 그렇게 안 살아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결혼한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분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이 정말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순간 결혼해서 내가 아내로 살고, 그리고 연인이었던 남편과 어떤 부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며느리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한 압박이 훨씬 심해지고, 저처럼 이렇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홀딱 다 바꾸지 않으면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걸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나 해서, 저는 여성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든 직장인이 됐든. 사실 두 분 다 제 가까운 가족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이미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출간이 됐다고 해서 우와 막 이러진 않았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제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저에 대해서 비슷한 안타까움을 가지시는데, 제가 이제 가정주부로 산다는 사실을 애석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저는 어떤 여성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정주부로 사는 인생이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긴 하죠. 그리고 그런 제가 하는 활동 자체를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편이고,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쓰는 건 좋은데 왜 하필 내 얘기냐 이런 반응이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절대 내 얘기 쓰지 말고 네 얘기만 써, 네 고향에도 있고 너 쓸 거 많잖아 막 이러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이제 시어머니 얘기를 쓰게 됐는데, 아직 책을 보지 않으셨어요. 나왔다는 건 아는데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한결같이 반짝거리는 이야기를 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불편하실 거고, 저는 지금 저희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 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회복하는 시간도 끝났고, 사실 시어머니에 대해서 호감이 많아요. 굉장히 어떨 때는 저희 친정 엄마보다 의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굳이 그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가 잘 소화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멀리 하시는 것도 방법 같다
저는 고부 갈등은 이미 예정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나와 꼭 맞는 마음을 가지고 뭐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남편과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시어머니에게 훨씬 더 큰 부분으로 갈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부 갈등이라는 게 눈앞에 이렇게 많은 결혼한 여성 앞에 놓여있는 길이라면, 이제 저는 제가 간 길을 여러분한테 정답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떤 며느리는 소위 A급으로 살기도 할 거예요. 어른들한테 순종하고 굳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시면서 산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누르고 참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기꺼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본인이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을지 저는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신다면, 저는 반면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 걸음을 하고 시부모님 만난 적도 없고, 뭐 결혼 생활에도 저는 사실 후회가 없어요. 만족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결혼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마냥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무서워서 피할 일은 절대 아니다. 한번 하면 분명히 좋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는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꺼내고 그걸 같이 얘기하고 바꿀 수 있을 때 또 바꿔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방법을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그 결혼 생활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개성이 충돌했고, 이거는 내가 성인으로서, 어머니가 내가 성인으로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끼어드는 걸 굉장히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랑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어머니 이거 저 화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했지, 남편을 막 뒤에서 막 당신 엄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갈궈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그걸 부탁하는, 야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먼저 얘기를 해. 아니 이건 내 문제인데 왜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오빠가 뭐 해결을 해줘, 심지어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사실 저나 남편이나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하면서 이렇게 직접 살림을 하고 사는 훈련이 안 돼 있던 사람들인데, 뭐 저도 지저분한 사람인 건 마찬가지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 집에 남편이 없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놀러 오셨는데 호빈이 지저분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남의 자식 허물이 더 커 보이는구나. 나도 똑같이 지저분하고 주변 정리 못하는 사람인데 그 지저분한 거실을 보고도 굳이 사회방을 열어보고 엄마가 그러는 거 보고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감싸는데 시어머니라고 다르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같은 거절이나 불편한 얘기도 당연히 자식이 하면 훨씬 부드럽게 그냥 뭐 내 자식이 저러겠거니 하고 이해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내가 싫은 소리하고 미운 소리 해서 일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점점 이렇게 너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졌을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꼬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중간에서 남편이 거르기도 하고, 그 시댁 특유 방식의 의사 표시를 남편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내가 들었던 의도랑 틀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중재가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이게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해보면 고부 갈등이라는 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문제잖아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푸는 게 처음부터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오빠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너무 피곤해 너 때문에. 근데 네 말이 맞아. 틀렸다고 못하겠어. 사실 저는
고마워요. 남편이 뭐 어느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막 진짜 둘이 싸우기도 하고 막 지금도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 시켰을 때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조차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너 왜 부모 망신시키고 다니냐, 그 시댁 식구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얼마나 우리 욕하겠냐고 이러면서, 정말 그럴 때 진짜 짜증나 죽겠네,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도, 야 근데 네가 하는 말 되게 재밌다,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 한번 말해봐 하면서 카메라 앞에 딱 들고 서준 건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기록이네요. 제가 정말 100가지 질문을 받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있었던 질문이고,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 책에 한 챕터로 넣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인데, 사실 저는 제 아이가 결혼을 할지 여부도 사실 몰라요. 지금은 어떤 며느리라는 존재를 놓고 무슨 말을 해주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어떤 며느리라 한다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될 텐데,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다거나 해줘야 한다거나 라는 생각 자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아들 혹은 남편이라는 어떤 매개가 된 사람을 통해서 생기게 된 인연에 불과하지, 서로 무엇을 해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책무에서 서로 벗어났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둘이 너무 안 맞아서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의 어떤 질을 낮춘다거나 사람들이 형편없어진다거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거나 안 맞거나 서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며느리는 어때야 되고 시어머니는 어때야 된다는 그 정형화된 틀을 다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며느리로 태어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시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고, 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진짜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여인을 만나든지 정말 진실한 사랑을 줄 줄 알고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상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대답하다 울컥했었는데, 사실 정말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을 정말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요. 저는 지금 모든 내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스스로 삶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체념하지 않고 정말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아까 울컥했던 지점은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싸움이. 정말 그 말을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순간의 외로움에 정말 쉽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났을 때 정말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질 수 있지만 또 스스로 삶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셨으면